자, 지금 미친 듯이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 해운대, 수영, 더 남구 등에까지 지금 부동산 투기하러 버스가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고, 은평부터 이런 서울의 남은 지역까지도 투기판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자본이 대거 국내로 들어와서 이런 투기판에 바람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평생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을 갖고도 서울 시내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집값 폭등이 문재인 정권 출범 2년 6개월 동안에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가 44%가 올랐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 중에 제일 비싼 것부터 제일 싼 것까지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그때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인가인데 44%가 올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방에 또 나머지 지역들은, 지방 중소도시들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이 하락세다고 국토부는 가장 비쌌던 작년 11개월을 기준을 삼아 서울 집값이 32주 연속 하락이라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은 현장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부동산 하는 사람들, 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서울 서초동의 아크로리버 파크 아파트는 84평방미터가 21억에서 34억으로 12억 5천만 원이 올랐고, 자, 그리고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는 84평방미터짜리가 9억 4천에서 16억 6천만 원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위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억에서 8억 7천525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지방은 2016년 1월이 100.6에서 94가 됐고, 서울은 95.1에서 106.7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 아래에서도 지금 알짜배기 지역에서는 거의 매물이 없어서 몸 파는 정도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자, 이 미친 투기판은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자, 이 미친 투기판은요, 국가적 주택 공급 확대라는 부분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이 난리를 치면서 투기판을 계속 벌여갈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부동산에 유독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는요, 지금 기업도 잘 안 되고 주식도 잘 안 되고 펀드도 잘 안 되고 어떤 투자판도 투기판도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소수 투기가 가능한 지역의 부동산들을 놓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돈도 많은데, 자본도. 근데 도박장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 투기판이 지금 부산의 해운대나 수영, 남구 투기판으로 가고 있고, 좀 있으면 지방 도시 중에 조금 큰 도시의 알짜배기 지역에 대한 투기로 곳곳으로 이동하고 다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충격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정부의 조치로 결국은 또 다른 형태로 지금 투기판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이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이 투기판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근데 문정권이 잡을 방법이 없고 잡히지도 않는다. 그 궁극적인 해결은요, 공급 좋아하잖아요. 보수에서 자꾸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국가적 주택 공급하자는 겁니다. 왜? 기업이 공급하면 괜찮고 국가가 공급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기업이 공급하면요, 자유시장 경제 이론에 맞게 합니까? 지금 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 가격이 자유시장 경제 이론에 맞게 공급하고 있어요. 오히려 국가가요, 더 자유시장 경제에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끼인 거품을 뺀 채로 공급하니까요. 자, 웃기는 거는 지금 문 정권에서 벌이고 있는 이
부동산이 안정됐다라는 통계,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세상에서 통계청이 지금 비정규직과 관련된 해명이 결국은 지금 통계 참사를 불러일으켜 왔다는 겁니다. 숫자로 모든 것을 말하는 기관이 통계청인데 통계청조차도 지금 해석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 9월까지 지금 정부의 재정 적자, 즉 수입하고 지출의 격차가 60조라는 거예요. 복지 비용 증가와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지금 생긴 일인데 근로장려금이라고 막 나눠주면서 발생한 일도 여기에 지금 한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8, 9개월 2달 동안이요.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즉 1, 2, 3, 4, 5, 6, 6, 7, 8 이 1분기부터 3분기 즉 9월 달까지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줄어드는 겁니다. 돈은 이 정권이 물같이 쓰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 9월 달 통합 재정 수지가 26조 5천억 적자고. 자, 그래서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적자를 낳고 있습니다. 자, 통합 재정 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 재정 수지도 57조 적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무려 47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정권 들어서고 거해하고 작년에 세금이 막 그치니까 이거 너무 쉽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세금이 잘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걸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는 내년 이후인데요. 총선을 치는 내년은 올해보다 더 재정을 확대해서 513조 5천억 규모의 초슈퍼 예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세금 수입은 지금 예상만으로도 올해보다 한 3조가량 줄어든 292조 될 건데 실제로 이것도 지금 안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역대 최대인 60조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국가 채무가 2023년에는 1000조가 넘어서 1061조가 될 거다. 자, 이런 식으로 빚을 내어서 정부가 자꾸 돈을 풀다가는 그야말로 이 나라가 거들날 것이다.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까지 안 가고 거들나니까요. 자, 지금 이 통계청의 통계 중에 웃기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50대가 20대보다 151만 명이 많아요. 그때는 많이 태어났으니까 제 나이 또래는요. 그런데 비정규직은 20대에서 10만 명이 더 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늘리면서 이 586들이 양보를 안 했지요. 그러니까 20대가 인간 피라미드의 제일 밑바닥에서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낀 무당층인 40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은 학력고사, 본고사, 수능 등 들쭉날쭉한 입시에 늦깎이 취업, 결혼, 빚의 고리에 시달리고 586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도 크고 공정성 있는 교육과 경제 정책을 희망하고 있다는데, 자, 제 밑에 한 10년 뒤의 세대들은 제 세대가 상당히 부러운 세대겠지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내려갈수록 40대보다는 30대가 못하고 30대보다는 20대가 못하고 20대보다는 지금 10대가 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막 태어난 애들을 보면요. 정말 출산율도 적은 나라에서 길에서 애들 보면 반갑기도 하지만은 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제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갈 노인 세대 부양이라는 저 빚은 제가 무슨 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팽가르기 제도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런 데 질려서요. 해외로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살만하면 다 해외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해외에 살 도리를 해놓고 이중으로 왔다 갔다 사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한둘이 아닙니다. 제게 57%는 경영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짠다.
자, 그러면서 뭐 LG의 한 계열사는 입사 5년 차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아니 입사해서 5년 차 됐으면 이제 나이 남자들은 30대 초반, 여자들은 20대 후반 정도일 건데 요즘 또 좀 늦으니까 이제 30 조금 넘은 나이들이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 포스코는 일반 경비를 30%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에 기업들이 회식도 안 하죠. 자, 반일 감정으로 항공사는 빨간불이고 아시아는 지금 팔고 있는데 최대 3년 무급휴직이고 SK 하이닉스는 11년 만에 감산을 하고 두산중공업은 하반기 신입생을 못 뽑았다는 겁니다. 국내 30대 대기업 중에 16곳이 경영 악화에 올해 투자 목표를 달성 못했고 내년에도 투자를 늘릴 이력도 없고 11개 기업은 채용 계획을 수정해서 공고 나간 신입 모집도 취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얼마 뽑겠다 했던 게 지금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비핵심 사업은 매각 통합 구조조정을 롯데케미칼은 하고 있다고. 자, 이마트는 임원 40명 중에 CEO 포함 11명을 바꿔치기 했다. 참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엘렉트릭은 과장급 이상 희망퇴직 조직 줄이고 임원 40%를 감원하고 르노 삼성은 25% 감산하고 생산직의 희망퇴직 연장을 한다는 겁니다. 한일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가 전부 지금 기업들에게 이렇게 손실을 입히고 있는데 그나마 한미관계가 좀 덜한데 이제 미국하고도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는 그 데미지가 지금 다가오겠죠. 지금 세계 경제가요. 돈을 풀어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주요국이나 일본이 제로금리 이하를 유지했다. 그럼 돈을 풀 만큼 풀었다는데도 미래가 불안하니까 투자 소비를 줄이고 있고 옛날에는 금리를 조금만 인하해도 경제가 살아났는데 이제는 효과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이코노미라고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도 성장률이나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금리, 물가, 성장이 전부 낮은 단계에 있는 제로 이코노미 상태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 한국도 조만간에 금리가 0%로 될 가능성이 크고 물가 상승률은 지금 잠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었던 적이 있고 경제 성장률도 올해 이제 1%가 될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금리를 인하해봤자 안 먹혀들고 있대요. 자, 이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다 망해 간다는 겁니다. 이자가 제로니 그래서 세계적인 은행들이 감원을 하고 은행들이 공동 점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애적금 해봤자 세금만 늘어서 은행들이 다 문을 닫고 그래서 유럽에서도 전부 은행에 돈을 맡기면 계좌 수수료를 요구하지 이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금이나 그래서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임대업을 하고 그리고 연금을 넣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전자, 송금, 핀테크 이런 것 쪽에 전부 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은행이 있던 자리에 다 지금 금파는 데가 등장하고 일본에서는 아예 이자가 없다 보니 장롱 예금 그리고 돈을 어디 숨겨놓고 못 찾아서 치매머니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현금을 선호하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해서 돈맥 갱하가 생기고 치매 노인이 보유한 자산이 1513조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회 문제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 이제 부작용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이 밥은 편의점에서 700원짜리 삼각 김밥 먹고 백화점에서는 100만 원 운동화를 산대요. 이런 거를 편백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라고 합니다. 영럭셔리 브랜드 신발 의류가 100만 원대가 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집을 안 가지고 차를 안 가지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포기하지만은 확실한 한두 가지는 내가 즐기겠다. 그래서 생활품 소비는 확 싸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지향 소비는 확 비싸도 몰빵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식료품, 공산품은 비교해갖고 좀 싸는 데만 지르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한두 개씩 살라고 하는 데는 그냥 안 보고 막 지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뭔가 하면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의 자기 위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지금 한낮을 저희 사무실 앞에 젊은 사람들이 줄을 또 나이키 신발 한정품을 산다고 줄을 어디까지 서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이 참 희한한 시대의 자상인 것 같아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